이 나이가 되면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자식들은 제 길을 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는 그럭저럭 지나가는데 왜 마음만은 가볍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맞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체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 긴 세월을 당신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어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렸고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만 더 그렇게 버텼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자식들만 잘 키우면 자식들만 독립하면 그렇게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은 지금 자식들은 다 컸고 할 일도 예전보다 줄었는데 그런데도 왜 마음은 이토록 무거운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이제 와서 보니 남은 게 별로 없네. 자식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의 무게. 낮에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몸이 무겁고 특별히 슬픈 일은 없는데 마음이 저립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고통은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60년, 70년 삶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답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함께 천천히 당신 마음의 무게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왜 힘든지, 당신이 왜 무거운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셔도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세요. 60대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노력하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었고, 정성껏 키우면 자식이 자랐고,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내가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에겐 그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좀 더 일찍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우리 몸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후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많은 것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힘들어 할까요? 자식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늙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인생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 할까요? 부처는 그 이유를 명확히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야 한다.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상대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일까요?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행복하기를, 상대가 잘 되기를 그저 그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내 말을 들어야 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사랑이지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붙잡는 것은 집착입니다. 건강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이지만 왜 내 몸은 내 뜻대로 안 될까라며 원망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바람이지만 이렇게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어라고 고집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긴가? 그냥 포기하고 살란 얘긴가? 아닙니다. 부처가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결과를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일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믿을 때,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믿을 때,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을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흔들립니다. 비가 오면 땅은 젖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날씨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잘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버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의 밥을 차리고 온종일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내일 걱정을 하며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아플 때도 쉬지 못하셨고 힘들 때도 내색하지 못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내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두셔도 됩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부처가 깨달은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무는 것은 없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입니다. 구름을 보십시오. 아침에 떠있던 구름은 저녁이 되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구름도 결국 흘러갑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높이 밀려온 파도는 곧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도 결국 잦아듭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국 봄이 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도 결국 가을이 옵니다. 변하지 않는 계절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걱정도 그 후회도 그 두려움도 구름과 같습니다. 지금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돌아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당신을 괴롭혔던 일들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던 그 일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나?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평생 가실 것 같았던 그 아픔도 시간이 지나니 사라졌습니다. 30대 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계 걱정, 자식 걱정, 관계의 어려움?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을 떠올려 보면 그래도 지나갔네. 그때도 이겨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40대 때, 50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매 순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었고 매 순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신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걱정하는 그 일도 1년 후에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하는 그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뎌질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걱정도 지나가고 두려움도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내 말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되찾을까?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없앨까?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저 현상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듯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지켜보면 됩니다. 구름은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파도는 막으려 하지 않아도 빠져나갑니다. 계절은 멈추려 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말을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의 이 걱정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의 이 슬픔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의 이 무거움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의 이 외로움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의 이 후회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람에 구름이 흘러가듯 당신의 마음을 지나가게 두십시오.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아, 이 생각이 또 왔구나. 아, 이 걱정이 또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초반 자식 걱정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입니다. 아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나쁘지 않은 미래.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좋은 직장을? 하지만 아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그날부터 그 어머니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되면 어쩌나?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지? 낮에는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조금만 더 버텨봐.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해. 밤에는 혼자 걱정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편하게 키웠나? 이게 다 내 잘못인가? 밤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득하고 만류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그 어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의 깨달음. 어느 날 저녁 그분은 혼자 산책을 하다가 멈춰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있는 거지? 아들의 인생? 아니면 내 불안? 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정말 아들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불안하지 않기 위한 걸까?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건 정말 아들의 행복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안심하기 위한 걸까? 그 순간 뭔가 손에서 놓아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 나는 지금 아들의 인생이 아니라 내 불안을 붙잡고 있었구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퇴사를 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구나. 나는 그저 응원할 수밖에 없구나. 아들의 선택은 아들의 것이구나.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구나. 전화를 하더라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내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 하고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이 고민을 말하면 내 생각은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만나자는 말에도 흔쾌히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니 아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새일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입도 불안정했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예전처럼 밤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내가 뭔가 해야 해라는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저 힘들겠다. 그래도 넌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느슨해진 순간 삶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상황은 달라. 나는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없어. 우리 집 사정은 더 복잡해. 맞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각자의 아픔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식 걱정이고, 어떤 분은 건강 걱정이고, 어떤 분은 경제적 걱정입니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같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결국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손을 펴는 순간 조금은 숨 쉴 공간이 생긴다는 것.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씩 천천히 손을 펴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대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노후에 대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끝까지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이 40살, 50살이 되어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책임을 느끼고 여전히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어쩌겠어. 자식 걱정은 평생 가는 거야. 내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에도 끝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독립시키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이후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그들만의 삶입니다.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 나이에도 잘 살아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부담 주지 않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여유로워 보여야 하고, 행복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리면 안 되지. 아프면 안 되는데, 외롭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이 나이에는 힘들어도 됩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외롭다고 말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불편해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의미 있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뭔가 이룬 게 있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야 하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뭘 이루었나? 나는 뭘 남겼나? 이렇게 살아온 게 의미가 있나? 하지만 의미는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이룬 것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포기한다는 말로 오해합니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긴가? 내려놓으면 관심을 끊으란 얘긴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인생을 붙잡지 않는 것, 건강을 돌보되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과거를 인정하되 후회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꽉 쥐면 손이 아픕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손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꽉 붙잡으면 당신도 아프고 자식도 아픕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둘 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과거를 꽉 붙잡으면 현재가 아픕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미래를 꽉 붙잡으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오늘 하나만 해결하지 않기. 오늘 하루 딱 하나만이라도 해결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식 걱정이 올라오면 오늘은 이 생각 안 할 거야. 건강 걱정이 올라오면 오늘은 그냥 두자. 노후 걱정이 올라오면 오늘은 내일 생각하자. 하루만이라도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둘째, 모르겠다고 말해보기.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물으면 억지로 답하지 마십시오.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생각은 어떠니?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려놓음의 연습입니다. 모든 것에 답을 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연습입니다. 셋째,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 걱정이나 후회가 떠오르면 붙잡지 마십시오. 아, 이 생각이 또 왔구나. 그냥 알아차리고 구름처럼 흘려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꾸 붙잡게 됩니다.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후회를 어떻게 지우지?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손을 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60년, 70년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후회가 있어도, 아쉬움이 남아 있어도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을 살았고,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웃을 때도 있었고, 울 때도 있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을 천천히 펴도 됩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감,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밖에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았는가? 자식을 잘 키웠는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인정받았는가? 성공했는가?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남보다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식을 잘 키워도 더 잘 키운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처가 말하는 잘 산 인생의 기준은 다릅니다. 풍파가 없는 삶이 아니라 풍파와 싸우지 않는 삶, 완벽한 삶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인 삶, 모든 것을 이룬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삶,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에 붙잡히지 않는 삶, 그것이 부처가 말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젊은 시절은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치 있어.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증명하고 또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허락의 시간입니다. 나는 이제 쉬어도 돼.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나여도 돼.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외롭다고 말해도 되고,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여도 됩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는 결국 흘러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지금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풍파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평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버텨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아무것도 해결하지 말고 그저 쉬십시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